다리가 휘었으니 휜다리만 교정을 해주면 안 아파지나요? 안 아파져요.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왜 안 아파지죠가 나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퇴행성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인 절골술이라는 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떻게 재활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? 사실은 그 중에 제일 고난이도 설명이 바로 절골술입니다. 그래서 한 편에는 다 안 끝날 것 같고요. 한 두 편 좀 얘기 좀 길어질 것 같아요. 시계를 거꾸로 돌아갑시다. 과거로 돌아가서 2차 대전 말 1940년대, 한 50년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.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다양한 술법이나 좋은 술기가 없었거든요. 그 다음에 지금 같으면은 이제 없어진 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. 사람의 인대를 잘라서 무릎 관절에 연골 마모된 부위 삽입하는 술도 만들어졌어요. 체내에서 지방을 띄어서 지방을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다리가 휘어져 있는데 이거를 축을 똑바로 맞춰보면은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까. 이런 형태의 술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한 그 술도 있고, 지금은 거의 사장된 술도 많은데, 이런 교정술의 그 개념은 실제로 해보니까 결과가 괜찮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. 이 무릎 관절을 그대로 살려서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시 고안된 게 절골술, 즉 휜다리 교정술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를 공부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과연 좀 험한 말로 쓰면 어느 미친놈이 이런 생각을 제일 처음 했을까? 되게 궁금했어요. 사실은 이게 이 교정하는 이런 형태의 수술이 단순히 인대를 교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뼈를 잘라서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술이 작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개념이 되게 무지막지하기도 하고요. 즉 의사가 일부러 종아리뼈나 혹은 허벅지뼈를 잘라서 일부러 골절을 만드는 거죠. 그리고 골절을 면을 벌려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. 즉 의사가 일부러 뼈를 부러뜨리는 거게 되겠죠.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뼈가 붙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고, 그 옛날을 1940년대, 50년대 생각해 보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기부스나 목발을 굉장히 오래 짚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용감하게 수술을 시도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런 역사와 과정을 거쳐서 쭉 살아남아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휜다리 교정술을 해보니까 결과가 괜찮더라라는 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. 다리가 휘었으니 휜다리만 교정을 해주면 안 아파지나요? 안 아파져요.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왜 안 아파지죠가 나옵니다. 왜 안 아파지는지는 사실은 의사들도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물론 여기에 대한 이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론을 따르는 것이고 실제로 왜 안 아파지는 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잘 없어요. 관절염의 말기에 이르렀을 때 인공관절 수술이나 휜다리 교정술이나 두 개를 할 수가 있게 되죠. 이 휜다리 교정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기 무릎을 그대로 보존을 한다는 겁니다. 무릎이 아니고 아래쪽 정강이 뼈를 축을 맞춰줘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형태의 수술이죠. 그러다 보니 제일 큰 거는 자기 무릎을 그대로 보존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메리트고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 휜다리 교정술이 퇴행성관절염 말기의 모든 경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.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첫째가 퇴행성관절염이 있을 때 이 연골이 무릎 안쪽 부분만 마모됐을 경우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. 안쪽 부분만 연골이 심하게 닳긴 하지만 안쪽 부분 연골이 닳으면서 바깥쪽 부분도 연골이 손상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. 사실은 이 바깥쪽 부분 연골이 손상이 되면은 이 휜다리 교정술을 못해요.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 똑바로 펴놓는 것보다는 약간 과교정을 합니다. 이런 과교정을 하게 되면 이 바깥쪽 연골 마모는 말썽을 일으킵니다. 결국은 이 바깥쪽 부분이 관절염이 빨리 진행을 하게 되죠. 또 하나는 그러니까 휘어진 다리 변형을 교정하지 않습니까? 변형을 교정하다 보면은 변형을 무한정 교정할 수 있지는 않아요. 대개 한 12도, 13도 정도 교정하는 게 한계입니다. 그 이상은 교정이 안 되고 교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. 즉 무릎이 아탈골로 빠지기도 하거나 무릎이 균형이 안 맞아서 좀 삐딱하게 서기도 하고 그래요. 또 하나는 사실은 인공관절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수술 이후에 재활하는 과정이 훨씬 깁니다. 부러뜨려서 교정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뼈가 붙으려면은 대부분은 약 한 달 반 혹은 2달 정도의 목발하고 보조기를 써야 돼요. 재활하는 기간이나 수술 이후에 지내는 게 훨씬 불편하죠. 사실 인공관절은 수술하고 나면 그 다다음 날 곧바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훨씬 좀 빨리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. 모든 경우에 있어서
교정이 가능하진 않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인공관절이냐 혹은 절골술이나 선택을 할 때는 각기 이런 서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면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50대 초반의 환자분들한테 인공관절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절골술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것도 과연 영원할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좀 비유를 하자면은 중고차를 카센터에 넣어서 수리를 했습니다. 이 차 얼마나 쓸까요? 그러면 관리 잘하고 잘 쓰시면 오래 쓰고요. 막 쓰시면 또 망가져요. 맞습니다. 이게 답이죠. 쉽게 말씀드리면 고장난 무릎을 고쳐놓긴 했는데 이것이 정상인 무릎이 된 건 아닙니다. 이거를 가지고 또 굉장히 힘든 일을 하거나 막 쓰게 되면 이것도 또 망가지겠죠. 그래서 아주 장기로 봤을 때 인공관절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경우에 절골술 이후에 쉽게 인공관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각 경우마다 적절한 나이나 혹은 건강 상태, 일하는 상태를 고려해서 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절골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좀 살을 좀 더 붙였어요. 다른 면도 고민할 것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